한 100만 원짜리가 지금 1000억짜리 비행기에 그냥 자폭해서 지금 다 터뜨리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러시아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예, 핵 공격을 푸틴이 아예 안 한다고는 말할 수는 없어요. 트럼프한테 이 작전을 알려주지 않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몰랐을 가능성이 큰데 그렇다 해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게 또 우크라이나한테 제재를 가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왜 없는 상황이냐? 기자님, 그러면 이제 러시아 측에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공식적으로 브리핑이 러시아 측에서 나온 정보도 좀 있습니까? 물론 우크라이나에서는 41기 항공기 손상 그리고 경제 피해 70억 달러 하는데 러시아에서는 정확한 피해를 숨기고 있어요. 이게 마치 인도 파키스탄 전쟁에서 이제 인도가 피해를 숨기고 있는 거랑 조금 비슷한 게 있는데 네. 그래도 우리는 위성이 있고 위성 사진 분석하는 그러니까 저보다 돈이 조금 더 많은 이런 매니아분들이 외국에 네. 많으세요. 아, 이게 그리고 개인이 하는 거예요? 개인이 하신 분이 있습니다. 와, 이 미떡의 끝은 위성 사진이군요. 사실 저도 이제 한 두어 번 300달러 사가지고 네. 북한 이런데 좀 찍어서 보고 하긴 했는데 대부분 다 싱크탱크 이런 민간 연구단체에서 하시는데 네. 여기서 보시면 최소 13기 이상이 민간 연구단체에 의해서 이제 그 항공기가 파괴된 것으로 확인이 됐고 그 5개의 기지를 타격했는데 지금 13대가 2개의 공군기지만 확인된 거거든요. 앞으로 다른 전문가분들이 다 보시면 이 5개 공군기지에서 총 몇 대가 파괴됐는지 나올 건데 일단 당장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영상만 해도 이제 공군기지가 거의 다 부서지고 하는 영상이 보이지 않습니까? 전문으로 된 이 흰색 줄로 된 게 다 비행기 고가치 미사일 이런 것들인데 지금 계속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 네. 둘, 셋, 넷 여기서만 지금 6개 이상의 화염이 솟구치고 있으니까 이 피해가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다. 한 개에 800억에서 1000억이 된다. 한 100만 원짜리가 지금 1000억짜리 비행기에 그냥 자폭해서 지금 다 터뜨리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 경제적 피해가 70억 달러면 뭐 정말 10조 원 정도 됐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전략 폭격기라고 하셨잖아요. 핵 폭격기. 예. 근데 제가 댓글을 또 보다 보니까 이게 약간 치사한 거다. 왜냐하면은 정확히 말하면 러시아가 좀 참기가 어려운 게 미국하고 러시아가 이제 핵을 좀 줄이자라는 핵 협정 때문에 조약을 맺으면서 서로의 전략 폭격기들은 어떤 이렇게 방어 시설 같은 걸로 숨기지 말고 그냥 노출된 채로 세워두자라고 해서 러시아는 그 조약을 지킨 건데 이제 그 틈을 누리고 터트렸으니까 이건 이제 러시아가 참을 수 없을 거다. 또 미국에 대한 불신이 갈 거다. 이런 댓글이 날카로운 게 있었거든요. 요게 일부는 사실이고 일부는 이제 약간 오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전략 핵 감축 협정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폭격기 수량을 조절하거나 이제 통제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것을 우크라이나가 이런 공격을 했기 때문에 러시아의 핵무기 자산들이 줄어든 것도 사실인데 문제는 이제 노출되기로 약속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공군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대한민국 공군은 북한이 하도 미사일을 쏴대고 이러니까 공군 이제 근무하신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시시때때로 방독면 쓰고 화생방 훈련을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미사일 공격으로 화생방탄을 화학탄을 그 우리나라 공군기지에 떨어질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쉘터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콘크리트로 된 방어 구조물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러시아는 전력도 너무 많고 이제 돈은 없고 이제 비행기가 이게 보통 큰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에 뭐 50m, 60m짜리 엄청 큰. 보잉 747 이런 거보다 크다는 거잖아요. 그거보단 작은데 그 정도 국내선 급이다. 여객기보단 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국내선 여객기도 그런 이용들 다 콘크리트로 할 수 없으니까 그 노출되었고 거기다가 너무 후방이잖아요. 작전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2,000km, 3,000km 떨어졌으니까 전혀 공격을 받을 거라 생각을 못했던 것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노출되어 있는 게 약속인데 이걸 어겨서 치사한 것이다. 요건 사실과 그거는 다르지만 아니다. 네, 그것은 사실과 다르지만 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핵 전력을 줄였기 때문에 그 핵 위기로 러시아가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요것은 조금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뭐 전술적으로는 굉장한 성과지만 이게 전략적으로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보는 시각들은 핵 전력을 건드렸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선을 넘었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고 반대로 또 댓글을 제가 보다 보니까 아니 전쟁에 선이 어딨냐 그런 게 어딨어 그냥 부시고 봐야지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요거는 사실 저는 좀 둘 다
없다 이렇게 중립적인 표현을 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전쟁의 선이 없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진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 이루어진 핵전력 그 전쟁 같은 경우에는 핵무기 사용이 항상 포기되거나 아니면 고려하지 않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가령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는 1982년 그 포클랜드 전쟁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영국이 핵 어뢰를 사용해가지고 아르헨티나 잠수함을 잡으려 했다가 이게 안 된다. 아르헨티나는 핵을 가지지 않는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핵을 먼저 쓰면 안 된다. 이래서 포기된 바가 있고 이런 것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도 일단 러시아가 핵 협박은 했어요. 핵무기를 쓰겠다, 전술을 쓰겠다 했는데 실제로 쓴 적은 없기 때문에 내가 쓴 적도 없는데 이 전력을 공격하는 것은 좀 부당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시각도 있지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핵 협박을 받는 것 자체가 문제고 핵 협박을 줄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러시아의 핵 전력이라 할 수 있는 이 전략 폭격기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게 유일한 해결책이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쟁이 터졌을 때 북한이 핵무기를 안 썼다 해가지고 우리가 북한의 핵미사일을 공격하지 않을 건 아니잖아요. 네. 이런 주장이 있어서 저는 그래서 너의 입장은 뭔데 물어보면 너무 복잡한 주제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양쪽이 소개를 해주는 걸로 가름하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을 굳이 딱 선택을 해야 된다면 49대 52 정도로 이번 사건 같은 게 일어난 게 전쟁 지금 길어지고 있는 휴전 협상에서 좀 계기가 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가 이런 것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나 하면 러시아가 양보를 할 수 있는 게 하나 더 늘어나기 때문에 러시아가 물론 핵 공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핵 공격을 하면 기본적으로 이런 지금까지 나오는 휴전 협정 뭐 나토 가입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다 휴지 조각으로 달고 트럼프가 아무리 트럼프라고 해도 미군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뭐 우크라이나에 핵무기를 주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휴전 협상에는 도움이 조금 더 될 것이다. 오히려 이런 큰 사고나 큰 군사적 작전이 일어났기 때문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러시아 측에서는 손해가 너무 막심하니까 이걸 뭔가 이제 보복을 해야 휴전을 하더라도 이제 체면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너무 이제 정치적으로 국내 정치적으로도 위기에 몰릴 것 같거든요, 푸틴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밀리터리 매니아나 러시아의 텔레그램 뉴스들을 제가 찾아보는데 이것을 러시아판 진주만 공격이라고 분류하고 아주 분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 공격을 푸틴이 아예 안 한다고는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정상인이라 가정하고 만약에 핵 공격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보복을 한다면 제 생각에는 우크라이나에 전개된 F-16이라든가 아니면 하이마스 그러니까 미국이 러시아가 주지 말라 했는데 한때 주지 말라 했는데 우크라이나에 줬던 무기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밀 타격이나 공습, 대규모 작전을 시행하거나 혹은 지금 이게 사건의 주동자가 우크라이나 SBU 한국으로 치면 국가정보원인데 한국과 달리 실제적으로 군사작전도 할 수 있는 정보기관과 군대가 섞여진 군대인데 네. 요게 대해서 이제 본부를 타격하나 이에 대해서 작전을 제안하는 요런 식이 현실적인 이제 보복이라고 할 수 있고 요런 보복이 이루어진다면 제가 앞서 다룬 적이 있는 파키스탄과 인도 간의 그 제한전 걔들도 서로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중간에 접고 서로 하나씩 쏘고 접었거든요. 네. 그런 것과 비슷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식의 제한적인 보복을 하게 되면 러시아 국내 여론이나 어떤 그 강성파를 좀 만족이 될까요, 그걸로? 핵심은 사실 영상을 얼마나 만들어내는가, 그다음에 그게 얼마나 퍼지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러시아에서도 자존심이 있고 푸틴의 그 지지율 근거가 다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기를 잡고 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인명 피해를 다 감수하는데 러시아가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이제 우크라이나 공기지 다 터진 영상 이런 것들을 잡게 되고 이거를 텔레그램 그룹이라든가 SNS 확산하게 된다면 푸틴의 체면을 어느 정도 살릴 수는 있겠죠. 물론 이런다 해가지고 이제 같은 피해를 주더라도 러시아가 훨씬 더 피해가 큰 것은 맞습니다. 러시아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예, 그리고 특히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진 게 제가 앞서 잠깐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서 터지고 있는 비행기들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가 자체 생산이 어렵습니다. 더 이상 옛날에 썼던 비행기들을 계속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재생산이 어려워서 이게 전력 회복에는 20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리고 이게 비행기들이 터졌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비행기가 주력인 전쟁은 사실 아니었고 탱크를 더 많이 만들고 장갑차를 많이 만드는데 러시아 국방공업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비행기를 만들자고 하면 이제 탱크나 이런 생산량이나 이런 게 줄어들 수밖에 없죠. 왜냐면 국방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기자님, 요번에 이제 러시아 측의 어떤 공식적인 반응과 작전에 투입된 우크라이나 요원들의 안전 여부에 대해서 좀 어떻게 결론이 났나요?
러시아는 앞서 말한 그 구독자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군사작전이 아니라 테러다. 그리고 피해가 얼마 없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사실 영상이 너무 많이 터졌기 때문에 피해 축소를 믿을 사람이 별로 없고요. 그리고 이제 예상치 못한 타격으로 지금 그 푸틴이 RS-26이라고 하는 ICBM 대륙간 탄도탄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썰을 도는데 확인한 방법은 실제로 핵폭탄이 터질 때까지 전까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 후속이 어떻게 될까 문제가 되는데 다 러시아 입장에서 그래도 천만다행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까 전에 보시면 이제 영상 수색을 하다가 이제 민간이 다치고 있는 영상을 봤는데 트럭을 수색하다가 이게 우크라이나 군도 준비를 오래 했지만 완벽하게 보안을 준비를 못했나 봐요. 이 신고가 들어가거나 해서 그 원래 목표보다 작은 성공 사례 그러니까 실패한 사례가 있다고 해요. 이 미리 사전에 감지를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이 방첩 그러니까 그 스파이들을 찾아내는 이런 것들에 좀 더 투자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요원은 안전은 사실 우크라이나의 드론 기술과 직결된 것입니다. 이게 우크라이나 공격한 그 공격 직전의 드론 작편인데 그 장면인데 이 장면은 전형적인 FPV 조종 드론의 모습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작전에서 사용되거나 파괴된 것으로 그 폭발한 것으로 추정된 드론이 140대 이상인데 원래는 140명의 조종자가 있어야 돼요. 1대1로 이제 RC 비행기 1대1로 하는데 러시아 그 우크라이나 주장으로는 인공지능 기술을 학습을 해서 이런 게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고 모든 인원이 탈출했다 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원격으로 만약에 조정을 한다 했으면 이게 스타링크를 사용해가지고 원격으로 조정하는 게 기술적으로는 가능한데 뭘 문제가 있냐. 게임을 하신 분들은 다 아실 수 있는데 대역 포고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격으로 조정해서 스타링크로 할 수는 있으나 이게 전달한 시간 때문에 정확한 조절이라는 게 이렇게 힘들어서 이런 식의 세밀한 조정을 원격으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아마 근처에 이 드론과 함께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조종자가. 그런데 사람이 몇백 명 있었다고 하면 그분들 탈출하기에는 사실 시간이 모자랐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사람 없이 쐈다 이렇게 말을 했을 가능성이 크고 빨리 이렇게 숨기고 탈출을 시켜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말하지 않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항상 이 작전 이야기할 때 FPV 드론을 사용해가지고 이제 작전했다. 그래서 공개된 것도 FPV 드론인데 영상을 보면 FPV 드론 외에도 지금 이렇게 보면 새처럼 날개가 달린 드론들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지휘 드론으로 추정되는 것입니다. FPV 드론이 이렇게 날리는 것을 보고 이제 뭐가 터졌는지 아니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이 드론 조금 더 큰 드론들이 있을 것이고 요것들을 따로 숨겨놓고 지금 현재 이제 러시아 영토 내에 있거나 아니면 파괴를 해가지고 증거인멸을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요 정찰 드론이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숨기는 것을 봐서 아마 이것을 조정하는 분들의 탈출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보이시죠? 이런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숨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야, 이게 정말 무슨 뭐 영화 같은 작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쵸.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넷플릭스에서 아마 내년 안에는 영화로 해도 모자랄 사안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드라마틱합니다. 이 왜냐면 아무도 성공하지 못할 작전이라고 생각할 뻔하고 이 핵심 무기라고 할 수 있는 FPV 드론이 너무 항속거리가 짧고 가격이 싸고 성능이 낮은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했는 트럭을 사용해서 숨겨가지고 근처까지 배달한다. 이 개념 자체가 기존의 생각을 틀을 그걸 깨는 이런 혁신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만약에 이제 5,000km, 6,000km 가는 미사일을 만들려면 일단 돈도 너무 많이 들고 요격도 할 수 있습니다. 훨씬 더 미사일이 크니까요. 이런 것들을 해결한 게 아마 21세기 전쟁이 될 것이고 제가 이번 사건으로 많은 것들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게 아마 그래서 전쟁이 났을 때는 원래 군인과 경찰의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법적으로 구분되어 있고 이제 간첩도 업무도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복합적인 군인과 경찰의 임무를 하는 사람들이 이런 테러 사건에 있는 대응을 하거나 아니면 원래는 수사를 하는 헌병이라든가 포병 뭐 공병들은 서로 엮일 일이 없어요. 군 생활 하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각자의 일을 하게 되는데 이게 직장인들이 지금 AI가 발전해서 한 번에 이제 여러 가지 일 뭐 기사도 쓰고 편집도 하고 영상도 하고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임무를 하게 된 새로운 군인들이라는 역할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기자님, 그럼 이제 미국이나 유럽,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내부의 국민분들의 반응은 좀 어떤가요? 저는 지금 미국에 대해서 반응을 좀 조사해 봤는데 트럼프한테 이 작전을 알려주지 않은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물론 러시아는 트럼프가 다 알고 있는데 무긴 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트럼프라면 이 작전을 허락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제 앞서 말한 대로 푸틴이 이 사건에 분노를 해서 핵무기 사용이나 이런 걸
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명분을 주는 예, 말씀이신가요? 핵 자산을 부쉈기 때문에. 아. 그래서 아마 허락을 안 했으면 몰래 했을 가능성이 큰데 그렇다 해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게 또 우크라이나한테 제재를 가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왜 없는 상황이냐? 미국의 지원 없이도 이걸 했기 때문에 미국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걸 증명을 해버렸고 그리고 또한 미국이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은 또 안전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거꾸로 말하면 이렇기 때문에 함부로 또 그 우크라이나 보고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미국 내에서는 이런 군사나 그 정치적인 이슈 말고도 이런 게 가능한 게 굉장히 큰일 났다. 왜냐하면 미국도 비행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러시아 공군기지 위성 사진을 이렇게 됐는데 사실 미국도 이렇게 개방된 데 비행기를 주게 해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 기지가 많아요. 그나마 이제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 공군기지는 북한이 미사일 공격이 워낙 많아서 대한민국 공군처럼 제가 말한 쉘터 이제 그 콘크리트로 막아놓고 이런 것들 잘 만들어 놨는데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뭐 이런 공미지나 이런 데들은 우리를 뭐 공격하겠어 해서 그냥 이렇게 똑같이 그냥 맨 땅에다가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방어 능력, 그다음에 특히 드론 방어를 구축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트럼프가 골든돔이라는 계획을 방어해서 뭐 새로운 미사일 방어막을 만든다는데 그 전에 이 드론부터 만든 방어막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여론들이 있습니다. 그럼 유럽은 또 우크라이나 지원에 그래도 미국보다는 동정적이니까 유럽은 좀 고무적일 것 같거든요. 유럽은 지금 영국 총리가 대놓고 러시아랑 대립각을 한 걸로 유명한 알씨들인데 그 영국 총리가 대놓고 우크라이나 칭찬했고 지금 독일 같은 경우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다소 관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럽 입장에서는 이런 우크라이나한테 무기를 공급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자신들 영향력이 유지되는데 독자적으로 작전을 실행했기 때문에 이런 영향력이 줄어들 문제가 있고 여기다가 이제 지금 또 한 번 더 이런 사건을 일으키고 하면 이제 푸틴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핵무기 사용이 되면 이게 우크라이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 전체의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좀 예의주시하면서 있습니다. 유럽은 우크라이나가 잘 싸워서 좋긴 한데 우리가 준 무기로 싸워야지 본인들한테 이렇게 설설 기는데 맞습니다. 야 이게 또 같은 편이 100% 같은 편이 아니군요. 전쟁이라는 게. 전쟁이라는 게 물론 모든 사람들이 악인만 있는 것도 아니고 선인만 있는 것도 아니듯이 이런 이면적인 것이 있고 특히 국가 이익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국익 관점에서 보면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 또 이제 유럽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본인들 힘으로 하니까 이제 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물론 저는 또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말한 것보다 좀 더 많은 자원을 투입했을 거라서 이게 2차 공격이 3차 공격하기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너무 기반한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한 번 더 먹히긴 어렵고 다만 이제 이런 능력을 보여준 것 자체가 우크라이나의 실력을 증명했기 때문에 러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이제 미국 같은 동맹국도 우크라이나 보고 너네 우리 없으면 전쟁 못해. 이 무기도 없고 허접해 이렇게 말할 수가 없게 된 상황이죠. 그럼 우크라이나 국민분들 여론은 어떤가요?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진짜 농담이 아니고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왜군들을 부쉈던 거와 비슷한 정도 일이 있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 군이 지금까지 군사적으로 승리를 가진 것은 많고 뭐 드론보트를 사용해가지고 거대한 배를 격침시켰다가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 규모가 장난이 아니고 무엇보다 파괴를 한 대상이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를 공격했던 미사일을 싣던 그 비행기들을 공격한 거기 때문에 의미가 각별하게 된 것이죠.